여러분, 삼성전자가 오늘 2026년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 57조 2천억 원, 매출 133조 원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영업이익이 무려 755%, 그러니까 거의 9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시장 예상치도 크게 웃돌았습니다. 오늘은 이 숫자가 왜 나왔는지, 그리고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는 지금 뭘 봐야 하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1분기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 시장에서는 영업이익을 40조 원에서 많게는 50조 원 초반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57조 2천억 원이 나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요. 삼성전자가 지난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43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단 3달 만에 그걸 훌쩍 넘어버린 거죠. 한국 기업 역사상 단일 분기 최대 영업이익입니다. 매출도 133조 원으로 분기 기준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숫자만 보면 축제 분위기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는지를 오늘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엄청난 실적이 어디서 나왔는지부터 알아야겠죠. 핵심은 반도체, 그 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쉽게 말해서 컴퓨터가 정보를 기억하는 부품인데요. 요즘 인공지능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 메모리를 엄청나게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쓸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 서비스를 돌리는 거대한 컴퓨터 서버들이 어딘가에 있거든요. 그 서버들이 점점 더 많이, 점점 더 빨리 정보를 처리해야 하니까 메모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특히 HBM, 고대역 폭메모리라고 불리는 제품이 핵심입니다. 일반 메모리보다 훨씬 빠르게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어서 인공지능 반도체에 반드시 들어가는 부품이거든요. 엔비디아 같은 인공지능 칩 회사들이 이걸 엄청나게 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수요만 늘어난 게 아닙니다. 공급이 생각만큼 밀지 않았다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그런지는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요는 늘고 공급은 제한되니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갔고 삼성전자는 팔수록 남기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실제로 메모리 가격은 지난 1년 사이 D램 기준으로 약 10배 가까이 올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상황을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반도체 업황이 아주 오랜 기간 좋은 흐름을 타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지금이 그 흐름의 한복판이라는 거죠.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공급이 쉽게 늘어나지 못하는지, HBM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비유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HBM은 D램이라는 메모리를 여러 장 층층이 쌓아서 만드는 제품입니다. 예를 들어 12층짜리 HBM을 만들려면 D램 12장이 필요한데 이걸 쌓기 전에 각 D램 칩을 아주 얇게 갈아내야 합니다. 과자 한 장보다도 얇게요. 얇게 갈수록 잘 부러지고 깨지겠죠? 여러분이 종이 한 장을 책상 위에 놓으면 멀쩡한데 그 종이를 절반 두께로 얇게 깎아낸 다음 12장을 붙여 쌓으면 어떻게 될까요? 중간에 찢어지거나 구겨지는 게 생기기 마련입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들다가 망가지는 게 생기거든요. 이걸 수율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만들었을 때 제대로 나오는 비율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신형 HBM의 수율이 50, 60% 수준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10개 만들면 4, 5개는 불량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거기다 HBM에 쓰이는 최신형 D램 자체도 새로운 공정으로 만들다 보니 처음에는 불량률이 높습니다. 불량률이 곱하기로 쌓이는 셈이죠. 공장을 늘렸는데도 시장에 나오는 물량이 생각만큼 안 느는 게 이 때문입니다. 그러니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HBM 가격은 계속 높게 유지되는 겁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회사들 입장에서는 팔면 팔수록 이익이 크게 남는 구간에 들어온 거죠. 그렇다면 외국인 투자자들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여러분도 뉴스에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았다, 샀다 하는 말을 자주 들으셨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한국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움직이는 돈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5년 3월에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무려 35조 원어치 팔았습니다.
보통 이 정도 매도가 나오면 시장이 크게 흔들립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이런 대규모 매도가 나오면 증시가 상당히 타격을 입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외국인들이 35조 원을 팔아도 시장이 어느 정도 버텼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그 빈자리를 메웠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돈이 있는 분들이 주로 부동산에 투자를 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그게 워낙 익숙한 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 그 자금 중 일부가 주식시장으로 넘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코스피가 6,200을 넘어섰던 것도 이 개인 자금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건 한국 주식시장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외국인이 사면 오르고 팔면 내렸는데 이제는 내국인 자금도 시장을 받쳐주는 힘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물론 아직 방향을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이 흐름이 계속될지는 앞으로의 정책 변화나 시장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엔 삼성전자 주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실적이 이렇게 좋게 나왔는데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오를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과거 2년간의 흐름을 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 전에는 애널리스트들이 전망치를 계속 올렸고 기대감으로 주가도 같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적 발표 당일에는 주가가 오히려 빠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미 좋은 소식을 미리 주가에 반영했다가 발표 후에는 차익을 실현하는 흐름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이 이어지면서 주가가 미리 눌려있던 상태였거든요.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발표 후 반응이 과거와 다를 수 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수익 비율, 즉 주가가 이익의 몇 배인지를 보여주는 수치가 지금 굉장히 낮습니다. 미국의 경쟁사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와 비교해도 훨씬 저렴한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익이 이 정도 나오는 회사 치고는 주가가 상대적으로 싸 보인다는 거죠. 다만 여기서 하나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주식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를 미리 반영합니다. 지금 이익이 아무리 좋아도 앞으로 이익이 줄어들 거라는 불안이 있으면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주가 수익 비율을 낮게 받고 있는 것도 미래 이익이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측면이 있습니다. 투자는 항상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자, 그럼 이 좋은 흐름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안 요인입니다. 지금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빌려서 반도체와 서버를 사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대형 인공지능 기업이 연이율 15%가 넘는 대출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금리가 이 수준이면 빌린 돈의 이자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준인데요. 만약 이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거나 투자를 줄이기 시작한다면 메모리 수요가 빠르게 식을 수도 있습니다. 또 2028년 이후에는 삼성전자의 새로운 공장들이 본격 가동됩니다.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비슷한 시기에 가동될 예정입니다. 공급이 한꺼번에 늘어나면 가격이 내려가고 이익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과거에도 이런 사이클을 반복해왔습니다. 두 번째는 긍정 시나리오입니다. 인공지능 수요 자체가 구조적으로 계속 커진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공급이 늘어나도 수요가 더 빠르게 늘어나면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의 이익이 지금처럼 높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느 시나리오가 맞을지는 아직 아무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두 가지 가능성 모두 열어두고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센터 투자 규모, 메모리 가격 흐름, 삼성전자 공장 가동 현황 같은 것들이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이번에는 한국 증시 전체 흐름으로 시야를 조금 넓혀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한국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 이 회사 이야기는 증시 전체 이야기와 맞닿아 있거든요. 코스피 지수를 놓고 보면요. 코스피 200 기준 주가 수익 비율이 8배 안팎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글로벌 주요 증시와 비교하면 낮은 편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가 올해 합쳐서 300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두 회사 시가총액을 합하면 약 2천조 원 수준인데
그 회사들이 한 해에 300조 원 가까이 번다면 가격 매력이 있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은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코스닥 시장이 실적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평가받은 종목들이 많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최근 시가총액 상위에 있던 일부 바이오 종목이 단 사흘 만에 반토막 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공시 매용에 논란이 생기면서 시장이 급격하게 반응한 거죠. 이건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같은 한국 주식시장이어도 코스피와 코스닥의 성격이 다르고 종목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좋다는 이야기에 무작정 따라가는 것보다 그 기업이 실제로 얼마를 벌고 있는지, 그 사업 구조가 얼마나 탄탄한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렇게 삼성전자 실적이 좋게 나오고 분위기가 좋아지면 주변에서 지금 사야 한다는 말이 많이 들리실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럴 때가 가장 조심해야 할 때이기도 합니다. 주식 투자에서 중요한 건 비관하지도 지나치게 낙관하지도 않는 태도입니다. 이것을 회의주의라고 부릅니다. 비관주의는 어떤 가능성도 닫아버리는 거고, 회의주의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한 번 더 따져보는 자세입니다. 차이가 있죠. 예를 들어 오늘 삼성전자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잠정 실적이라 사업부별 세부 내용은 아직 모릅니다. 반도체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가전이나 스마트폰은 어땠는지는 오는 4월 30일 확정 실적 발표 때 알 수 있습니다. 숫자 하나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정보가 아직 부족한 거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레버리지, 즉 빚을 내서 투자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장이 좋아 보일 때 빚을 내서 2배, 3배로 베팅하고 싶은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때는 반드시 좋지 않은 때와 함께 옵니다. 배가 튼튼하게 물 위에 떠 있어야 바람이 불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중간에 배가 침몰하면 아무리 바람이 세게 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다는 건 사실입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이 구조적으로 좋은 흐름에 올라탔다는 것도 유력한 시각입니다. 하지만 투자는 언제나 지금의 숫자와 앞으로의 흐름, 두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오늘 숫자에 흥분하기보다 앞으로 어떤 데이터를 봐야 하는지, 어떤 변수를 챙겨야 하는지를 정리해 두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